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강의죠. 자, 여기 보시면은 제목이 시장과 트레이더의 습관입니다. 습관. 트레이딩 경험이 점차 쌓이면서 수익도 나보고 단기간에 큰 손실도 나보고 수익에 있어서 지루한 행보 기간도 겪어보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장 큰 고민은 트레이딩에 있어 시장은 과연 무엇인가? 이에 대한 질문에 답을 구하려고 하염없는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게 되죠. 많은 트레이더들이 알려고 하는 기법, 기술적인 분석이죠. 차트 보는 기술, 또 시장을 알려고 하는 하나의 몸짓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시장을 알고 싶어 합니다. 저도 이 기술적인 기법을 알기 위해서 제가 서점에서 차트란 책은 모조리 샀죠. 이제 물론 그 중에서 이제 쓸만한 책도 있었고 그렇지 않는 책도 있었지만은, 그래서 차트는 하여간 모든 책을 거의 제가 지금까지 구입한 책만 해도 거의 한 300권이 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기법을 알다 보니까 해외선물 철학도 알게 되고, 또 심리에 대한 책도 정홍기가 쓴 데이트레이딩의 심리 기법 같은 책 아주 좋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로 도박의 심리학 이런 거, 또 그 종류가 좀 있어요.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보기 시작했죠. 자, 그것은 왜냐하면 내가 시장을 알기 위한 하나의 내가 노력이죠. 하나의 나의 어떤 몸짓이라 볼 수가 있겠죠. 자, 트레이딩의 시장은 과연 무엇인가? 시장에는 많은 트레이더들이 존재합니다. 국내의 주식, 그 다음에 선물, 옵션, 해외 선물 시장, 그 다음에 FX 마진 시장 등 거대한 집단, 즉 말하는 기관 투자자죠. 뿐만이 아니라 개인, 국가별로 다국적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 해외 선물을 하고 있죠. 이 해외 선물 시장은 전 세계적인 시장입니다. 자,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지는 못하지만 수익이라는 하나의 단순한 하나의 목표 아래에 경쟁하고 돈이라는 총알을 가지고 사이버상의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트레이더는요, 경제 전투원들이에요. 개인 트레이더는 시장에 참여한 순간부터 아주 불리한 입장에서 시작합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돈이 없어. 총알이 없죠. 많지를 않아. 자신의 인생과 가족의 인생까지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자칫하면 자신의 실패로 가족의 인생까지도 자신과 시장에 던져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많이 봤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제가 강의 도중에 트레이더 자신만 생각하지 마라. 당신 뒤에는 당신을 지켜보는 가족이 있다. 철저히 준비하라. 가족을 생각해라. 그런 말을 내가 많이 하죠. 그런데 한번 이제 뒤집히면 그거 생각 안 합니다. 저도 한때 그랬으니까. 자, 그리고 시장에 대한 지식도 없이, 사전 지식도 없이 잘 될 거라는 막연한 그러니 뜬구름 잡는 식으로 희망에 부풀어 시장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게 초보자의 전형적인 거야. 곧 참담한 패배로 결론이 납니다. 자, 이후 이 패자들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면 어느 순간 기법이라는 것을 알게 돼. 기술적인 분석이요. 기법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후에 또 신법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또 자기만의 원칙도 어느 정도 세울 줄 알게 됩니다. 또 선배 트레이더로부터 배워서 실력을 키웠다고 생각하고 다시 시장에 들어옵니다. 자금 관리, 리스크 관리죠. 리스크 관리도 체계적으로 하려는 노력을 하고, 시장에서 쉽게 패배하지 않고 오랜 시간 살아남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시 시장을 떠나게 됩니다. 시장을 떠났다 들어왔다 반복을 하면서 시장에는 대부분 패자들만이 존재합니다. 제가 이제 리딩 방송에서도 대놓고 그런 말 하죠. 왜냐면은 프리캡, 지금 A 프로죠. 거기에서 이제 이방 저방 다니신 분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패자들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파생시장에는 주식시장보다 더 많은 패자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스스로를 그렇게 만든 시장을 보면서 원망하고 후회합니다. 심지어 새 시장을 추악한 곳이라고 욕을 하면서 시장 음모론까지 펼칩니다. 그러니까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탓.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트레이더들이 실패하고 떠나는데 시장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시장은 감정이 없습니다. 감정이 없어. 자, 아니 국내 시장만 보더라도 시장의 거래 규모가 커졌고 그 다음에 인터넷 발달로 전 세계적으로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이라는 것은 자본주의의 꽃입니다. 금융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본주의 또한 존재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금융시장은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상품들을 보다 객관적으로 거래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시장이에요. 일부 세력이 인위적으로 만든 시장이라기보다는 거래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장입니다. 트레이더는 이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장사를. 많은 트레이더들이 실패하는 주된 원인은 시장의 목적이 객관적인데 그 안에서 거래하는 트레이더는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트레이더와 경쟁하는 것은 좋지만 시장과는 절대 경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그 초보자나 이런 분들 보면이 시장을 욕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되거든. 그러나 그건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자, 시장은 항상 옳습니다. 항상 옳죠. 트레이더 자신이 주관적이라 시장은 옳지 않는 것처럼 보이며 자기만의 원칙으로 시장을 움직이고 싶어하는 자만심이 깔려있기에 실패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시장을 대할 때 항상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은 항상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트레이딩을 한다면 실패할 확률보다 성공할 확률이 더욱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트레이딩의 시장은 항상 객관적이며 시장은 트레이딩의 훌륭한 스승과 같은 존재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2번 트레이드의 습관. 트레이딩이라는 것이 뭐 단순하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이문을 남기는 게임이고, 이제 해선 트레이더는 양방향이기 때문에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거야. 그래서 그 차익을 먹는 거죠. 어찌 이리 단순할까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싸게 사려고 하는 심리가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싸게 사려다 보니 진입의 기회를 놓친 마음에 또 다급해지죠. 이제 놓쳐놓으니까. 그러니까 추격 매수를 해요. 추격 진입을 하고 추격 진입하다 보니 비싸게 사서 이제 상투에서 조금만 흔들어도 이제 우리가 어떤 목표점을 가다 보면 변동량이 있거든요. 조금만 흔들어도 쉽게 나가 떨어집니다. 자, 이런 것보다는 이보다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확인 후에 안착 후에 사는 것이 심리적이나 추세 추종을 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제가 이런 말 하죠. 어떤 지지선이 왔다 하더라도 그 지지선에 지지받는지 확인하고 안착 후에 진입하라. 이런 말 하죠. 자,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잘 가는데도 중도에 하차하기 일쑤고 재진입하려 보니 비싸게 느껴져 가는 놈, 쳐다만 보는 꼴이 됩니다. 트레이딩은 악습관을 버리고 보다 확률이 높은 곳에 진입하여 진득하게 끌고 가는 반복된 학습이죠. 반복된 학습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보세요. 이 반복된 학습. 제가 항시 반복 차트 훈련을 하잖아요. 이게 반복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는지 이런 것도 제가 반복 차트를 통해서 제가 훈련을 하게 되고 교정을 하게 되죠. 제가 어떤 경우에는 트레이딩 하다가 좀 약간 손실을 봤을 때 내가 왜 그랬는지 그 차트를 여러 분봉을 이렇게 돌리면서 계속 녹화 강의를 합니다. 10편이고 20편이고 내 마음이 놓일 때까지 그렇게 교정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트레이딩 하다 보면 교정이 좋은 매매 습관을 갖고 있었어. 그런데 그게 변질될 수가 있거든요. 자, 트레이더의 자존심.
사람은 누구나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일반적인 삶에서는 자존심은 아주 중요하고 스스로의 성장의 동력이 됩니다. 자존심이라는 게 일반적인 삶에서. 그러나 트레이딩 할 때만큼은 자존심은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트레이 자신이 상승 포지션을 들고 있는데 시장이 하락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리적으로 먼저 하는 것이 평가 금액입니다. 조금이라도 손실이 나면 불안해지고 이것을 손절해야 되나 아니면 버텨야 되나 하면서 온갖 머리에 온갖 생각이 다 들죠. 자, 차트를 보면서 또한 정보를 보면서 어느 방식이든 대부분 트레이더는 자신의 포지션을 합리화하기에 바쁩니다. 즉 자존심이 허락되는 순간이죠. 여기서 이제 자존심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야. 자, 내 기법이 대박 기법인데 안 맞을 수 있을까? 아니면 저번에 수익을 많이 냈다던 고수가 이 구간에는 무조건 버텨서 수익을 내라고 했다 하면서 심지어 물타기까지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앵커링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앵커링 효과. 어떠한 말을 듣고 그 말 속에 얽매여 버리는 거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도 얽매여 버리는 거야. 우리가 앵커라는 것은 우리가 배에서는 다시죠. 벌이가 일정한 구간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가 밧줄로 앵커를 통해서 묶어놓죠. 그런 어떠한 그 생각의 유연성을 묶어버리는 거야. 그게 자신이 앵커링 효과에 빠지는 거. 그걸 보고 이제 앵커링 효과랍니다. 자,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한 패로 되돌아온 경우가 많지요. 어떤 경우는 자존심을 가지고 버티려고 합니다. 그래도 경험이 많은 트레이더는 조금 버티다가 손절을 빨리 하고 다음 기회를 기다립니다. 제 강의 중에 유능한 트레이더는 방향성이 바뀔 때 바로 즉시 반대 스위칭을 한다. 즉 말하면 재빨리 방향성을 돌려줘야 돼. 그래야지 그 손실을 회복하게 되겠죠. 1년을 트레이딩하든 10년을 트레이딩하든 기관에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과 노력을 시장에 가르치려고 한다든가. 시장은요, 우리가 가르칠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는 시장에 참여하는 수많은 트레이더들의 하나일 뿐이에요. 어찌 내 하나가 그 수많은 트레이더, 수십만 트레이더를 가르치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시장이 차트 이 자체는 감정이 없어요. 너무 객관적이기 때문에. 자, 시장에게 자존심을 세우면 그 대가는 참혹합니다. 설령 어쩌다가 수익으로 마감했더라도 그런 어떤 습관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많은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독이 되는 매매 습관을 항시 고쳐가는, 수시로 교정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트레이딩이 힘든 이유는 매 순간마다 시장의 자존심을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적은 초보 트레이더에게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가슴에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기법보다도 중요한 것이 시장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버릴 줄 알아야 함을 말입니다. 시장의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 단순한 손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시장의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 단순한 손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평가 금액이 손실이 나는 경우에 자존심을 버리라는 것 또한 아닙니다. 시장에, 자, 그 다음에 시장의 자존심을 버리라는 것은 트레이딩에 관한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것이다, 이 말이야. 트레이더가 기술적 전략을 세우고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전력이 지속적으로 실패를 보는 것입니다. 나만의 전략을 만드는데 여기에 전략입니다. 아주 많은 시간과 노력을 했는데 전략 수정하기를 꺼려합니다. 시장이 변화를 했다면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제가 그 말이에요. 전략이 뭐가 있어요. 물론 내가 어떤 시나리오가 들었지만은 그 시나리오가 아니다 했을 때 그때는 과감하게 버리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바로 반대 스위칭을 하느니 그런 과감함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신중한 용기가 필요하다. 시장에 진입하여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더욱 수익을 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청산 신호가 나왔다. 이제 저항대가 왔다 그 말이에요. 이제
지금 매수로 봤으면 저항대가 나왔어. 시장이 청산 신호를 주었으면 아무런 생각 없이 청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만 더 먹으려다가 도리어 손실 보는 경우가 있겠죠. 또 다른 예로 지금 이 순간에는 상승장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장이 하락적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제 여기 분께서 갑자기 변했다 하는데요. 물론 이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갑자기 변하는 거 있어요. 왜냐면은 하락가게에 서 있을 때 이렇게 치고 불트랩 올라가잖아요. 여기가 저도 그래요. 여기가 이제 저항대야. 저항대인데 요 자체에서 이게 하락가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치고 올라갔어. 요렇게 이평선이 그 다음에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갈 줄 알았더니 여기서 못 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요렇게 떨어지는 경우야. 이게 불트랩이거든요. 그러니까 불트랩을 모른다 하면은 안 되죠. 자, 이런 경우에요. 갑자기 시장이 하락적으로 변한 것입니다. 과감히 손절하고 스위칭 전략을 세워 하락장에 동참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반대 스위칭 전략이죠. 자, 트레이딩 할 때는 트레이더의 자존심이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시장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트레이딩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객관적으로 하고 차트대로 움직이면은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트레이딩은 트레이더가 시장의 자존심을 버리는 행위이다. 아시겠죠? 자, 매매에 도움되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